자,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터진 갈등. 요거는 교과서 지도로도 충분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교과서를 폈는데요. 자, 보다시피 이 북쪽에 오스트리아가 지금 존재해 있고요. 남쪽에 이제 세르비아가 있죠.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세르비아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세르비아는 좀 국경 지역이 작은 편이에요. 작다 보니까 이제 제국주의에 맞춰서 팽창을 하려면 이제 주위로 확장돼야 되는데 이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실은 이 시기 이제 발전하려면 필수 요건이 바다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르비아 위치 한번 보세요. 주위에 바다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세르비아가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꼭 얻어야겠다. 가지고 싶어 하는 지역이 해안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세르비아는 요 옆 동네 보시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입니까? 요 일대 지역을 얻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대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세르비아가 이제 눈에 빡 꽂혔던 지역이 이 보스니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진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나서게 되는데 문제는 이 타이밍에 비슷한 전략으로 우리도 바다가 더 필요해 하면서 내려오고 있던 게 오스트리아였던 거야. 그래서 오스트리아 역시도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일대 지역을 얻고 싶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영토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원래 풀네임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문제라고 하는데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짧은 쪽인 보스니아를 따와서 이제 보스니아 문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느낌 보시면 알겠지만 세르비아는 이제 막 따끈따끈 등장했던 이제 작은 나라고 오스트리아는 그래도 나름 제국 아니에요. 제국. 힘이 어디가 더 세겠어요. 그쵸. 오스트리아가 더 센 거고요. 결국 이 보스니아는 오스트리아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르비아는 굉장히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하필 이런 타이밍에 진짜 열받아 죽겠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이 보스니아를 오스트리아가 얻어낸 기념으로 이 오스트리아 황제가 보스니아를 방문을 한다는 거야. 와,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기념 행사를 하겠다는 거잖아. 지들이 이긴 대가로. 그러니까 세르비아에서 이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황제가 일이 생겨서 황제를 대신해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이 황태자 부부가 기념식에 참여하기 위해 보스니아 수도를 방문한다고 얘기가 들려와요. 바로 이곳이 여기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는 사라예보라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사라예보 일대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거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라예보 일대에서 막 황태자 부부가 이제 기념 행사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주민들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이때 세르비아에서 한 청년이 이 분노를 했어요. 아마 테러단체 소속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라예보에서 황태자 부부를 저격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암살 시도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교과서에도 적혀 있는 사라예보 사건이고요. 실은 교과서의 한 페이지만 앞으로 오시면요. 여기 그림과 함께 굉장히 자세하게 이 사라예보 사건은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제 보스니아를 장악하게 되면서 세르비아와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하다가 암살을 당하는 사건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암살을 당했을 때 참 운도 없어요. 이 황태자 부부 원래 방탄조끼 입고 있었거든요. 이런 암살 사건에 대비를 해서. 근데 하필 또 이 총알이 맞아도 이 목줄기를 꿰뚫어 버렸네. 경동맥 있죠, 여러분. 그 목에 핏줄 흐르는데 거기가 팍 뚫려가지고요. 피가 분수처럼 팍 뿜어지면서 이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가슴팍 쐈으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방탄조끼 때문에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총알 빵빵 이 두 발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어처구니 없게도 사망을 한 거고요. 당연히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또 하필 이게 얘가 바로 또 체포가 되면서 얘가 이제 정체가 세르비아인이라는 게 바로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는 자연스럽게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 지도 봤지만 여러분 이 오스트리아랑 세르비아가 붙어요. 누가 힘이 더 세다고요?
오스트리아가 세다고요. 당연히 그 세르비아는 이제 무서우니까 형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같은 민족밖에 없어요 하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바로 누굴까요? 러시아입니다. 같은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웠던 이 러시아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오스트리아도 질 수 없죠. 너만 같은 민족이냐? 나도 있다. 독일 초청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러시아가 야 그럼 난 더 센 애 불러와야지. 이 영프 끌어들이는 거고요. 그럼 이제 독일은 또 나머지 동맹 세력들 끌어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 구도가 삼국 동맹 대 삼국 협상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반부에만 동맹 협상이라고 하지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동맹 협상 세력이 약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꼭 삼국만 있는 건 아니라서 뭐 당장 세르비아만 해도 원래 내가 삼국 협상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요쪽 세력은 이제 동맹국 세력, 요쪽 세력은 이제 협상국 혹은 연합국 세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규모가 커지면서 요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되겠는데요. 요거부터 이제 학습지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